정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느껴요. 예를 들면 친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한 부분일 겁니다. 전체는 아니에요. 그중에 한 부분에서 과오를 저지른 겁니다. 그분이 그런 과오를 저지른과 동시에 뭐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좋은 기업가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을 일일이 다 여기서 뭐 배제 일부러 한 것은 아니죠. 또 그런 것이 기록된 것은 여기 실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예를 들면 어떤 팩트에 그 사실에 기반을 둔 서술을 하다 보면 예. 그 뒤에 숨어 있는 수없이 많은 어떤 개개인의 어떤 사정들이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아마 서로 다 인정하는 가운데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허 학장께 듭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주 교수님 말씀 제가 뭐 다 이해하는 바고, 근데 이제 저기 사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우리 박한용 팀장도 말씀하셨고 주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역사가들이 근현대사 전문가들이 어떤 사관을 갖고 이제 지금 역사 서술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이라 하면 지금 팩트들을 기술하고 그런 자료들을 해서 역사가들이 자기 사관을 갖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전인데 지금 사관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는 좀 제외시켜야 되고, 그리고 사전을 갖다가 좀 더 저 부분 우리가 지금 이제 왜 그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본에 협력을 하고 아니면 일본의 나라를 팔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가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이런 작업들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이게 사료로서 기능을 하고 사전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가치 평가가 좀 빠져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평가가 없는데 왜 평가가 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관을 작용하셨다고 무슨 지금 사관이 말씀하셨어요. 작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주익정 교수님께서는 아까 조금 전에 한 말씀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가 지금 뭐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OECD에 가입을 앞두고 있고 뭐 이런 굉장한 60년, 건국 60년 만에 엄청난 경제적인 부와 성장 그리고 시민사회를 이뤘단 말이죠.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긍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이 다 친일 논란에 걸리고 그런 시비에 지금 휘말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자긍에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그러니까 사관을 보자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것 나라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주 교수님이랑 박 팀장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 성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성찰이라는 게 우리가 민족을 단일화해서 세워줘야 될 국가를 친일 세력이라든가 나중에 해방 이후에 우리 역사가 지금 미국이라든가 소련에 의해서 휘둘리는 부분으로 간 게 이런 민족 정기, 그러니까 친일 세력들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관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역사라는 건 항상 현재성에 의해서 사전도 뭐 현재성에 그 영향을 받는다고 치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원화된 시민사회를 살고 있고 그러면 다양한 이익 집단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역사학계의 근현대사 전문가들이 같이 쓰셨다 그랬지만 저도 근현대사 연구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고 우리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제가 역사를 보는 현재성은 우리가 민족을 얘기하되 그 지금 세계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의 민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때 민족을 얘기하면은 그때 여성들에게는 현모양처를 강요하던 세상이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 가부장권에 종속되게 만드는 거였고, 그리고 현재 민족을 강조하다 보면 지금 우리 다문화된 이주 노동자도 있고 얼굴 색깔 다른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현재에 맞춰서 과거를 봤을 때는 근데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역사 기억을 둘러싼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보면 또 동북공정이라든가 일본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기억의 국제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지금 허 학장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사관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달리 표현하면 어떤 정치적 시각, 흔히 얘기하는 좌파적 시각이라고 하진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찰과 자긍이 병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 그런 말이죠. 통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도드라지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 또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물리는 문제들이니까요. 문제 제기를 주 연구위원께서 먼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사전 편찬하시는 분들은 그 사전에 등재된 인물들이 대부분 다 유력 인물들이고, 그럼 유력 인물로서 어떤 당시 조선 사회를 위해서 행한 공도 충분히 기록을 했고, 또 그 협력행위라든가 이런 허물도 아우러 기록을 한 것이다.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리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고 예.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이 사전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친일 인물 사전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보다는 과가 많은, 과가 더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박정희가 대표적이겠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성장에서부터 하나하나의 행적들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어쨌든 친일 인명 사전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친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냥 친일파다. 그럼 친일파가 우리나라를 18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박 대통령이 40년에 이제 만주군관학교 입교를 해서 44년 말에 마치죠. 일본 육사를 마치고 실제로 군 복무를 한 기간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일본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일본 군인 교육을 받은 거지만, 장교 교육을 받은 거지만, 군 복무를 한 것은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일생 전체에서 그렇게 짧은 기간인데, 그때 또 나이도 보면 한 27, 8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 또는 정확히 얘기하면 23살부터 28살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친일 인물이다. 여기 올랐으니까 친일 인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빼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지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좀 인터넷에서 신문이 조작됐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혈서 문제.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원본 공개는 하실 겁니까? 원본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요? 예, 물론 이거 제가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것이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 7명 기사입니다. 만주신문 일본인 신문입니다. 일본어 신문이고, 여기에 혈서 군관 지원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혈서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혈서와 함께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인명사진에 올라와서 친일파냐 아니냐고 얘기하기 이전에 여기 마치 50부터 20대가 있습니다. 20대 우리들의 생각에서 식민지 시대에 이미 1939년부터 41년 사이에는 어떤 시대인지 아셔야 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 복무할 때 장교로 재직한 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을 보시지 마시고, 그가 1939년에 만주 군관학교를 혈서로 써서 지원했을 때 39년도 만주를 보셔야 됩니다. 이때 1939년부터 41년까지는 관동군과 만주군이 합동으로 제3차 동변도 치안 숙청 사업, 이른바 진드기 작전에서 마지막 1000명 가까운 조선인과 중국인 항일부들을 최후로 섬멸한 시기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때 지원을 하신 겁니다. 즉 시기를 먼저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바로 혈서 지원의 내용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한 번 죽음으로써 나라에 충성하겠다, 봉공하겠다, 박정희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꼭 붙여주시면 좋겠다. 한 명의 만주 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을 위해, 조국은 그때 일본을 말하는 걸 아실 겁니다.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르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 견마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에 우리가 큰 착각하는 것이 만주국 소유나 일본군 소유를 지금의 대한민국 소유로 보시는 게 대단히 큰 근본적 역사적 오류입니다. 이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육군 소유가 아니고 황군 소유이고, 일본군 예비역 소유경 만주국 중위로서 그는 8월 15일을 해방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패전으로 맞이했습니다. 정확하게 임시정부는